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건강구독자 여러분,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주연입니다.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정맥이란 어떤 질환인지 그 정의와 진맥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죠. 이번 챕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부정맥의 증상을 보다 자세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도와주실 김준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김준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가볍게 복습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부정맥이란 어떤 질환이었는지 다시 짚어볼까요? 심장은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 이런 4개의 방이 순차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해주는 펌프 기능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러한 심장 근육이 순차적으로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 내에 전기 신호가 발생되어야 되겠죠. 번개불 표시가 보이는 것이 동방결절. 심장 내 이 부위에서 전기적 신호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우심방으로 좌심방으로 화살 표시처럼 전도가 되고, 이 전기 신호가 다시 모여서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방실결절이라는 중계기가 있습니다. 이 중계기의 전기 신호가 모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심실과 좌심실로 빠르게 송전선, 전기선을 통해서 빠르게 전도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심방과 심실이 수축하고, 이러한 전기 신호의 현상을 심전도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파형이 보이시죠? 3개의 파형이 보이는데, 그 3개의 파형에 작은 것은 심방이 수축할 때 나오는 P파 심전도의 파형이고, 그 다음 큰 파형은 심실이 수축해서 되는 QRS 파형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파형은 심실이 이완해서 보이는 T파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심장 속에서 정상적으로 심장 박동이 이루어질 때는 규칙적으로 심전도 파형을 보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부정맥입니다. 네, 그럼 부정맥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설명해 주셨죠? 부정맥은 크게 기회수축 혹은 조기박동, 빈맥성 부정맥, 서맥성 부정맥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기회수축입니다.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심방 또는 심실의 일부 부위에서 간헐적으로 이상 전기 신호가 한 번씩 일찍 나와 심장 내 정상적인 전기 신호 전달 과정에 방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위쪽 화면에 있는 것이 심방에서 발생하는 심방 기회수축입니다. 위쪽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파형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S라고 된 파형이 일찍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N,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심방에서 일찍 나오는 것은 심방 기회수축. 그 아래쪽 화면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상이 있고, 두 번째가 정상 파형이고, 세 번째가 비정상, 그 다음에 정상 파형, 비정상 파형입니다. 역시 보시면은 심방 조기 박동처럼 한 번씩 일찍 나오지만 그래프 모양이 어떻습니까? 위쪽보다는 QRS 파형이라는 것이 와이드한 그런 조기 박동입니다. 네, 맥박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현상 이외에도 맥이 빠진다고 표현한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회수축과 관련된 증상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런 기회수축이 조기에 한 번 발생하면 다음번 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한 번 쉬게 되기 때문에 손목의 맥을 짚어보면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맥박 측정기로도 기회수축이 잡히지 않아서 실제와 달리 맥박수가 느린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맥박 측정기로 기회수축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면 다른 증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심쿵이라는 요즘 말도 있는데, 기회수축이 자주 발생하면은 특히 밤에 조용히 있을 시 가슴이 철렁하거나 답답한 증상이나 흉통, 호흡곤란 등을 느낄 수 있고, 예민한 환자분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기회수축을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빈맥성 부정맥을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빈맥성 부정맥에서 빈맥이 어떤 한자를 쓰시는지 아시나요? 네, 그럼요. 자주 빈, 줄기 맥자를 쓰잖아요. 요즘 말로 심장이 나댄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단어 뜻만 봐도 어떤 맥인지 훨씬 쉽게 와닿네요. 맞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맥박이 정상보다 자주 빈번하게 뜨는 것을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위에 화면에 나온 것은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지만 촘촘하지가 않고 넓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빈맥 중에서도 심방이 빈맥이 있는데, 빈맥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 심전도에서는 저렇게 정상 파형을 보이다가 밑에 하면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면 상당히 촘촘하죠. 촘촘하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에 심장 박동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방빈맥 심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보시면은 빈맥성 부정맥 중에서 아래쪽 심실에서 발생하는 빈맥인데, 위쪽 화면에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천천히 간격이 일정하지만 유지가 되다가, 아래쪽 화면은 역시 간격이 매우 촘촘하면서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파형과 달리 파형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심실빈맥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심전도 소견입니다. 심실빈맥이든 심반빈맥이든 빈맥이 발생 시에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환자 연령, 선행심장병 유무, 빈맥의 빠른 정도에 따라서 동일한 빈맥성 부정맥이라도 증상의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맥성 부정맥이 좀 무서운 부정맥이잖아요. 경우에 따라 돌연사의 위험도 있을 수 있죠. 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장병이 있거나 급사의 가족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심실성 빈맥은 돌연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럼 빈맥성 부정맥의 증상이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빈맥성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손목의 맥을 짚어보면 분당 맥박수가 대부분 150회 이상으로 확인되고요. 쪼그려 앉거나 배에 힘을 주거나 응급실에서 주사약을 투여하면 또 갑자기 정상 맥박으로 돌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빈맥성 부정맥은 발생하면 갑자기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숨이 차며 현기증이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실신까지 초래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반대로 맥이 천천히 서행하는 서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맥성 부정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방결절이라는 부위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 박동이 일시 정지하거나 비정상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서맥성 부정맥 한 종류인 동기능 부전증후군이 두 가지 형태로 심전도상 관찰됩니다. 위에 화면을 보시면은 간격은 일정하죠. 간격은 일정한데 일정 간격 동안에 발전소에서 천천히 전기 신호가 나와서 심전도 파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동서맥이라고 합니다. 박동이 천천히 느려지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활동 시에 박동이 빨라지지 않아서 호흡 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소에서 전기 신호가 일시 정전이 되어서 몇 초 이상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파형이 중간에 아예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멈추기 때문에 환자분이 심한 현기증이나 실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맥성 부정맥 중에 발전소의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중간 중계기인 부위와 또는 내려가는 전기 송전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방실차단이란 서맥성 부정맥입니다.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심박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작은 파형만 계속 나오고 큰 파형은 나오지 않죠. 이것은 결국 심방까지는 전기 신호가 가는데 심방에서 심실로 전도가 되지 않아서 세 번 연속적으로 전기 신호가 심실로 내려가지 않아서 생기는 방실차단이란 부정맥이다. 이 역시 이런 현상이 생기면 환자분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실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정맥의 각 형태별 발생 원인과 증상까지 김진수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심쿵, 심장이 나댄다 등 요즘 표현도 쓰기는 했는데 부정맥에선 좋은 의미는 아니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맥의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김주영 교수님, 부정맥은 유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정맥은 당연히 유전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세 번째 챕터 부정맥은 유전이 되나요? 무서운 병인가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진료실에서 못다한 부정맥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